네, 1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7, 8월 1주차 수업이고요. 2달 동안 총 8주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하프 모의고사 먼저 보고 나서 우리 오후에 3시간 동안 사전 자료 문제 여러분 풀어오신 거 토대로 해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상하셨던 것보다 한 30분 정도 지연이 될 거니까 점심 식사 하실 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볼게요. 이거 살짝 돌려볼게요. 안 보여서. 우리 7, 8월 여기 세미모고반이라고 해서 판서 노트를 이렇게 원노트에 개설을 했는데, 단톡방에 다 들어와 계실 거예요. 안 들어와 계신 분은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한면 선생님이 초대를 하면 거기에 단톡방 게시판 공지사항에 보면 이 7, 8월 세미 모고반 그 원노트 공유할 수 있는 댓글을 달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달아두면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 이렇게 있고 진도표가 있고, 우리 직강 듣는 분들은 진도표 배부를 오늘 해드렸고, 인강 듣는 분들은 스스로 출력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진도표는 뭐냐면 여기 1주차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게 1주차 사전 자료에 들어가 있는 작품들 정리를 해둔 건데, 우리 보통 1월부터 6월까지는 진도표에 따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진도표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교재를 비교해가면서 수업을 했는데, 7, 8월 달에는 프린트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도표를 보고서 뭐 복습이나 예습할 거는 따로 없고, 이런 작품을 배웠구나 정도만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하게 분류를 했어요. 이제 고대 문학하고 현당대 문학하고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개 나눴는데, 고대 문학에 고전 산문도 들어가 있고 시가 송사 포함해서 시가도 들어가 있고요. 현당대에 있는 소설도 들어가 있고 산문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일반 중국어 보면은 그냥 일반 중국어 문제 약간 문학작품도 들어가 있는데, 요걸 좀 바뀌었네요. 이게 현당대고 이게 일반 중국어인데 좀 바꿔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일반 중국어 작품들은 어휘 위주로 고급 한어 구어라던가 습관용어 이런 어휘 위주로 수록을 했고, 그다음 현당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산문이나 소설 이런 거, 우리 그 현당대 문학사 교정 있죠. 그것도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특히 고급 한어 교정이라고 1월 달에 우리 부교재 중에 고급 한어 교정 1과부터 최근에 또 배웠었잖아요. 8과 다 배웠었는데, 7, 8월 달에는 고급 한어 교정 3권 유의어 변별을 사전 문제 자료에 실었고, 여기 보시면 동영상 독해 특강이라고 해서 현당대 문학사 교정 19과하고 19과에서 35과, 그 다음 고급 한어 교정 3권의 1과부터 8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촬영을 다 해놓은 거라서 우리 직강 듣는 분도 이미 다 들을 수 있고요. 오늘부터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도 다 들을 수 있어서 요건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1월부터 6월까지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실 텐데, 현당대 문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주제씩 해서 한 과씩 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 읽고 작품 강독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요건 좀 빨리 끝나느라고 본문 해석하고 작품 강독하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한 주에 한 2과 정도씩 여러분이 수강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 보면 이제 주제별로 18과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냥 주제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고급 한어 교정은 소설이나 산문이 수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역시나 원서 교재 갖고 계신 분은 그거 보셔도 되고, 부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먼저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수업 듣고 하면은 독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근데 요걸 실제로 우리 본강의 수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수강생들한테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하니까 요거는 필수적으로 수업을 들으시고, 진도표 왼쪽에 보시면 JF13이라고 돼 있는 건 여러분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학습한 내용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회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습을 위해서 January, February 해가지고 이렇게 1, 2월을 JF라고 했고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여기 강의에 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해드린 거거든요. 편의상.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1주차에는 사전 자료 문제 풀고,
그 다음에 1, 2월 달 1주차에서 3주차에 학습했던 공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동영상 특강 수강하시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주에 와서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사전자료 문제 받아가서 공부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학폭 모의고사 처음 보는데 오늘 수업은 계속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서 우리 지난주 3, 6월 그 16주차 수업 범위가 오늘 시험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운 게 다음 주에 시험 범위였는데 3, 6월까지는 7, 8월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어차피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 푼 걸 다음 주에 또 모의고사 형태로 풀지 않고요. 모의고사는 범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건 따로 없고, 그냥 문제를 풀어오고 그냥 확인하고 암기한 거 암기하고 정리한 거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그냥 모의고사 풀러 오시면 돼요. 모의고사 풀어보고, 중요한 건 모의고사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답안을 직접 채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총 8주 중에 4주 격주로 내셔도 되고, 뭐 연달아 1, 2, 3, 4 내지는 8주는 그 채점 진행하니까 4, 5, 6, 7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제출하셔도 되는데, 원노트로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 다음 주 수업일 전까지 채점을 해드리니까 웬만하면 답안지 미루지 말고, 오늘 직강 기준으로 금요일에 시험 봤으면 그 인강생도 스케줄 짜실 때 되도록이면 주말까지 시험을 다 보고 이제 원노트 답안지를 늦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올리시면 웬만하면 제가 그 주에 채점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주씩 밀리니까 되도록이면 주말에 이제 문제를 풀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 답안지 업로드를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올리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이고 잘 안 보여요 이쪽에서는. 이게 여기 원노트에 가서 여러분의 전자필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홈에 가면 여기 되게 다양한 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자필기장 추가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누구 이름 쓸까? 강동원 썼다. 전자필기장 이렇게 만들기 누르면 되는데, 강동원 원하자. 아무튼 여기다가 영어로는 제발 만들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정렬을 시켜야 되거든요. 만약에 영어로 하면은 딴 데가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이거 찾느라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본인 성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이 뒤에는 뭐 7, 8월 국회 세미모고반을 붙이든 뭐 22년 뭐를 붙이든 상관없는데 무조건 자기 이름으로 해서 일단은 만들어서 전자필기장 만들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다가 답안지를 올리셔야 되는데, 이렇게 파일 형태로 올리시지 마시고 촬영을 해서 바로 원노트를 만약에 휴대폰 앱으로 깔았다 그러면 휴대폰에서 촬영해서 올려도 되고, 아이패드로 하셔도 되고, 내지는 노트북으로 활용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노트북에 올릴 때는 내가 휴대폰으로 답안지 촬영하고 카톡이든 샌드 애니웨어든 뭐 아무튼 앱을 활용해서 뭐 컴퓨터로 보낸 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아무튼 보이게끔 해서 답안지를 여기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 그림 형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일에서 카메라에서 온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는 누구랑 해야겠어요? 제가 채점해드리니까 저한테 해야겠죠? 이걸 누르시면 편집 가능으로 반드시 편집 가능해야 제가 채점을 첨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편집 불가능하면 보기 가능으로 하면 제가 채점을 못해요. 손을 못 대요. 여기다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는데 제 메일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공유를 딱 보내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하고 저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답안지 촬영하거나 파일로 업로드 딱 하면 동기화만 눌려주면 저랑 실시간으로 같은 내용을 보는 건데, 문제는 공유까지 다 했고 본인이 답안지 올렸는데 이 동기화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동기화를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이 전자필기장 동기화를 해야 되니 이걸 안 하면 제가 못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열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되게 중요해요. 이거 동기화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은 선생님 저는 올렸는데 왜 선생님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요? 다시 올려요. 다시 올렸는데 왜 안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게끔 설정해 두신 분은 자동으로 제가 보는데, 뭐 수동으로 설정을 걸어 두신 분은 아무리 이제 본인이 파일을 올리고 본인은 보여도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기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를 동기화를 반드시 눌러 주신 다음에 저희 우리 단톡방 채점 요청 댓글에다가 몇 강 채점 요청하시면 제가 그거 보고 이제 그분들만 채점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채점을 활용을 하시는데, 왠지 내가 채점이 돼도 남이 채점하는 거랑 내가 채점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 오탈자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활용을 하시면 좋고, 내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는 이 한 문제가 애매모호해서 요것만 채점 받고 싶어, 이런 분은 저는 되도록이면 그냥 채점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문제만 해결하면 돼 하는 분들은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한미연 선생님 이론하고 제 독해 수업하고 좀 방식도 다르고 채점이나 질문 방식이 다르니까 요거는 이제 독해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한미연 선생님은 개별 질문하는 거 안 받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별 질문 받는 거를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단톡방에 나와 그의 대화인데 많은 분이 보는데 거기다 딱딱 올리는 걸 저는 그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따로 아까 보내드린 한 메일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카톡으로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단 제가 카톡을 알림을 안 켜놔요. 그래서 카톡을 잘 안 보는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본인 기준으로 뭐 카톡 하면 반드시 봐야 되는 분들은 제가 안 보면 그걸 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카톡을 잘 안 보고 휴대폰도 잘 안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도 제가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안 봐가지고 답답해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하시고 보면 질문을 보냈는데 왜 답을 안 해줘 하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한 일주일 내에는 답을 해드리니까 좀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어쨌거나 메일이든 카톡이든 질문을 하시면 저는 답을 해드리는데, 단 확인용, 선생님 이거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런 거보다는 본인이 고민을 충분히 하고 보내주시는 걸 선호하고, 그래야 여러분도 실력이 늘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책을 다 보고 뭘 찾았는데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내지는 나는 이렇게 썼는데 답은 이건데 나는 왜 이런 답을 생각을 했는지를 갖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그런 질문은 환영하는데, 간혹가다 선생님 이건 맞나요? 이런 식으로 정답 오답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답을 날리시는 분들은 저는 좀 그분도 발전이 없을 것 같고, 저도 그러려면 차라리 채점을 받지 왜 질문을 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 여러분 실력도 향상을 시키려면 되도록이면 고민한 흔적을 보여달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판서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수업 끝나면 제가 동기화 시키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굳이 막 이렇게 필기하느라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막 그리려고 노력하시지, 필기하는데 정신을 뺏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거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판서 노트는 제가 올해 시험 끝날 때까지, 면접 끝날 때까지는 공유를 해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뭐 7, 8월 끝나면 이거 없애는 거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시고, 만약에 공유가 해제됐다 그러면 저한테 다시 공유해달라고 연락하시면 공유 메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 볼 수 있는 거니까 보세요. 3, 6월 달에 뭐를 건드렸는지 공유가 풀린 분들 몇 분 있는데, 혹시 보다가 이거 왜 안 되지 하는 분들은 연락을 따로 주시면 공유 메일을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 주석은 현당대 문학사 교정 주석인데 7, 8월 달에는 19가부터 보잖아요. 35가까지. 요게 주석이 중국어로 다 원서니까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교재에는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요즘 시험에 이렇게 단어나 사자성어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 쓰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마침 나왔네. 雅俗共赏,文化高的人和文化低的人都能欣赏. 여기 시험에 나왔던 어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과에서 그러니까 이 과에서 배웠지만
삼국지원이 시험 나왔을 때 나왔던 어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현당대 문학사 19가가 시험에 나왔네 안 나왔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배웠던 어휘들이 다른 데서 독해할 때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요걸 올려드리는데, 우리 수업할 때 7, 8월 달에 또 제가 하나하나 수업 이걸 설명을 해드리면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거 역시 자료는 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중국어로 해석하고 쓰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가끔 가다가 중국어로 못 쓰겠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중국어로 많이 외우고 중국어를 많이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텍스트가 없거나 내지는 어떤 텍스트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선택을 해가지고 써보고 맞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중국어 작문 실력도 늘어난다는 거. 수정사항은 가끔 여기다 이렇게 올리도록 하고 내지는 이제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앞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뭐 외적인 여건이나 내적으로도 뭐 개인적으로도 바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 수업을 선택하고 이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 있고 스트레스가 높죠. 왜냐하면 뭐 쉬운 시험도 아니고 어려운 시험인데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시험 준비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많이 힘들죠.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라 해서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 그 공부를 선택했다는 도전의 용기에 저는 정말 지지를 해드리고 싶고 굉장히 대단하시다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이런 시간이 만약에 뭐 내가 떨어졌거나 내지는 티오가 안 났거나 이랬을 때 물론 좌절하고 실망하고 힘들죠. 근데 그게 쓸모없는 시간이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어를 했거든요. 제2외 국어로 저도 중국어를 했었는데 중국어를 접한 시간은 30년이 넘고 중국어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산 게 25년째거든요.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항상 중국어와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처음 이제 입사했던 회사가 중국 국영기업이었어요. 해운 회사였어요. 중국어를 써야 되고 거기선 영어도 써야 돼서 중국에 있는 현지 이제 회사 본사 내지는 에이전트하고 중국어로 통화를 하거나 뭐 영어로 메일을 하거나 그때는 뭐 텔렉스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요즘엔 안 쓰겠지만 팩스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중국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직장에 있었는데 그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중국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던가 그 국영기업 CEO라던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왔는데 중국 회사다 보니까 중국 할 수 있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출돼서 통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통역사가 아니었는데 차출돼서 통역을 하다 수행 통역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한국에서 일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20년 훨씬 전에 이제 제주도 가서 관광도 하고 뭐 이럴 때도 제주 같이 출장 가서 같이 통역, 수행 통역으로 굉장히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막연히 관광 통역사를 이렇게 옆에서 보거나 면세점 가거나 하면 이제 보게 되니까 이 김에 관광 통역사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하고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관광 통역사로서 활동한 건 아니지만 뭐 그 자격증 취직한 걸 후회한 적은 없고 참 재밌는 경험이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또 하나는 또 하다 보니까 이러면 내가 통번역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국어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때는 이제 꿈이 통번역사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거든요. 그 꿈이 다시 살아나서 통역대학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 이제 20대 중반,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나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쁜 나이예요. 만약에 그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용돈이나 돈이 벌리는 거잖아요. 차도 사고.
이제 나한테 돈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은 요리 학원을 다닌다거나 내지는 뭐 그때 부산국제영화제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친구들끼리 주말에 거기에 갔다 온다거나 그렇게 놀러 다니는 동료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회사 끝나면 학원에 가서 밤에 공부를 하는데 그나마도 통역대학원은 낮에 수업을 개설해서 밤에는 수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환경에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올인을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만 해서 통역대학원을 가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 제 성격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 다 무슨 요리학원 가고 영화 보러 간다고 할 때 저는 저녁 먹고 간단하게 먹고 학원 가서 밤까지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귀가를 하는 거를 한 2년 동안 했어요. 첫 번째 해에는 떨어졌고 두 번째 이제 합격을 하고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이제 나와서 바로 통역대학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사실 그때 회사 다닐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에 소홀한 게 아니라 우수사원 표창 받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제 상사가 중국인이었어요. 사장님도 중국인이었고 동료들이 되게 중국인이 많았어요. 중국 회사니까 다 파견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저한테 린다라는 이름을 줘서 제가 린다를 아직도 쓰는데 린다 하면서 제 상사가 저를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은인? 어떻게 보면 이게 그분은 저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항상 고마워요. 이제 제가 수업하면서 몇 번 얘기하는데 그 상사 되게 뚱뚱했거든요. 탕스 무시 이 코치다 같이 출장 가면은 진짜 엄청 먹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살을 엄청 쪘는데 그런 분 보니까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는 제가 통역대학원 갈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장문을 해서 보여드리면 그 상사가 이제 빨간 펜 선생님처럼 그걸 첨삭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중국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어학연수를 안 갔어요. 저는 중국에 간 적이 지금까지 뭐 여행도 가고 뭐 했지만 통틀어서 저는 6개월 미만으로 중국에 체류했던 것 같아요. 어학연수로 간 적이 없어요. 물론 대학원 때 뭐 연수 잠깐 뭐 한 2주 뭐 이렇게 갔던 적은 있었지만 어학연수라는 이름으로 간 적은 없어요. 여행을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출장을 다녔었지 어학연수를 가지 않았는데 그 통역대학원을 붙었고 학원을 거의 못 다녔는데 통역대학원을 붙어가지고 그때 이제 동기들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학원 출신이냐 그때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들 서로 모르는 그리고 다들 그냥 공부만 하다가 입학을 했는데 저는 회사 다니게다 또 들어와서 다 모르는 그런 이제 어떻게 뭐 어디서 굴러온 돌이니 뭐 이런 식으로 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를 포기를 못 하겠어가지고 대신에 좀 늦게 들어왔죠. 거의 30 가까이 돼서 통역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입학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통역대학원 매일매일 학교에 가야 돼요. 그 다른 일반 대학원은 뭐 일주일에 몇 학점 들으면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수업이 있고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있어야 돼요. 수업이 여러 번 있고 계속 스터디를 하고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아무튼 그 시간 참 알차게 잘 지냈던 것 같고 대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어중문학과 되게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사범대를 가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사범대를 지원할 법도 한데 저는 말 안 듣고 중문학과를 갔는데 부모님이 하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중문학과에 가서 교사 생각도 없는데 교원 자격증 있잖아요.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수업을 듣고 땄어요. 취득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교사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이 수업을 우연한 계기에 하면서 나도 교생 실습을 나갔었으니까 여러분이 뭐 수업 실현하거나 내지는 교생 실습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미처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지금 공부했던 것들이 어떤 분들은 뭐 이거 공부해서 뭐 하겠어 내가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살아봤을 때 결코 헛된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저도 살면서 사기도 당하고 뭐 강의 찍고 나서 통째로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고마운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분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 다행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덕분에 이렇게 잘 걸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그분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줘서 또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한테 친절을 베풀었다는 생각을 또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도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어요 이러면 뭐 제 덕분이겠어요. 본인들이 열심히 한 건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없이 이제 합격해서 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렇게 고마워할 줄 알기 때문에 결국 본인도 복을 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비록 힘들지만 결코 나중에 쓸데없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도록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여러분 본인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 8월 달 수업량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우리 상반기에 수업 들었던 분들은 일주일에 우리 공문을 많이 배워야 2편 배웠잖아요. 근데 보시면 진도표 보시면 한 5, 6? 어떨 때는 10개 보기도 하거든요. 물론 배웠던 건 제가 자세하게 강독을 다시 하지 않지만 이제 배우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빨리 하고 넘어가서 좀 괴로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7, 8월 달에 보통은 보면 밖이 덥기 때문에 실내에서 좀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는 데에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딱 타이밍이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공부에 집중을 오롯이 하기가 힘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기회가 왔을 때 포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해요. 한 가지 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통번역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보통은 그래요. 아예 박사를 하거나 내지는 프리랜서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인하우스 통번역사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박사 공부를 계속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다음 프리랜서가 너무 하고 싶었죠. 계속 매여 있었던 몸이었으니까 프리랜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영업을 해야 되고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딘가 기관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보는데 마침 제 눈에 딱 띄는 데가 서울시청에서 관광 마케팅과에서 통번역 전문직을 딱 선발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을. 근데 저는 이제 지원을 딱 했죠. 네, 이제 필기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갔는데 그때 서울시청 담당자가 제가 원서 내러 갔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하게 이번에 이 자리 뽑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공무원 담당자가 인력 채용할 때 인재 채용을 할 때 그 기관을 다 풀어야 전국에서 다 볼 수 있는데 이 자리 선발할 때 다 오픈을 안 해놓고 어떤 일정 사이트만 올려놔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제한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받고 그걸 만약에 다 풀었다면 몇백 대 1이 됐을 텐데 제가 갔을 때 몇십 대 1이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아무튼 잘 포착해서 이제 들어가서 또 즐겁게 일하다가 이 일을 알게 돼서 시청보다 저는 이 일이 너무나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적성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17년 동안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평생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놓은 게 결국은 자양분이 되어서 꿈이 있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될 거다라는 생각. 저도 믿고, 저도 그래 왔었고, 그 준비를 하면 준비하는 분들한테 기회가 올 거고, 준비하는 분들한테만 그 기회가 포착될 거니까, 또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포기하거나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또 열심히 꾸준하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공부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올 거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공부를 즐겁게 하시면 꼭 좋은 이제 보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고, 우리 1강 모의고사부터 풀 텐데요.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1시간으로 돼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안 들으셨다 그러면 좀 그 지문을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했는데 다 수업을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기평 2문제 내고 제가 서술형을 나머지 9문제를 내거든요. 앞에 2문제는 기평으로 간단한 문제 냅니다. 보시면 간호사, 护士呢, 张好阳, 인물 이름, 린무 나오고요. 3天的针得打够, 3일 동안 주사를 다 충분히 맞아야 된다는 거죠. 这是消炎的, 소염 작용하는 거다. 药也得按时服라고 해서 우리 뭐에 복약이라고 하잖아요.服라고 하는 거 여기서 먹다라는 뜻이겠죠. 你们这帮小伙子, 이때 빵이라고 하는 거 무리방이죠. 양사예요.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이런 부류. 젊은 사람들. 没几个手 땡 A 더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키다인 거 보니까 A에 들어갈 말은 명사가 되겠네요. 手 A니까 A를 지키다. 주사바늘 들면서 来打针呀, 你到底打不打? 도대체 맞을 거예요? 대관절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지가인가 아요요 전정 아이 我还没打呢 하이하고 너하고 있으면은 가운데 들어간 말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没打 안 났거든요. 이렇게 你怎么就这么叫唤起来了? 주사도 안 났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한 거고 好阳你不行不行平时在家里座位不分主次 위에랑 아래랑 대사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A에 들어갈 공통적인 단어를 써내는 거라서 평소에 집에서 좌석을 정할 때는 주인이 앉는 자리, 손님이 앉는 자리, 내지는 뭐 다른 가족이 앉는 자리를 나누지 않았는데 每次都是拿离厨房近您坐哪儿 이라고 해서 哪儿 임지지 대사죠. 보시면 리 주방하면 주방으로부터 가까운데 어머니가 앉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니는 문맥상 누군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니니니까 높여주는 말이죠. 今天可是传统节日 라고 했는데 이때 可是는 그러나예요 아니면 강조로 그야말로라는 뜻이에요. 1번, 2번 손가락으로 2번이죠. 그야말로 又是在饭店 게다가 큰 식당에 있으니까 你也不用惦记着厨房的事了. 그래서 주방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咱们就按楼 A 반이니까 뭐에 따라서 하자. 来来来爸妈请坐上座 아버님 어머님 상석에 앉으세요 라고 했고 可不是那时候뭐뭐也多 뭐가 많았다 이것도 명사겠죠. 腊八那天 여기서 腊八라는 거 라라는 거는 한국어로 랍이거든요. 우리 구랍 옛날 신문에서는 구랍 며칠 이렇게 나왔는데 음력으로 12월 보통 腊八는 음력으로 12월 8일 그날 要熬腊八粥 나팔죽이라고 해서 腊八粥 죽이에요. 끓여야 되는데 泡腊八蒜 腊八蒜 蒜은 뭐죠? 마늘이죠. 마늘을 담가야 된다. 然后就开始采办年货 연말에 사용할 물건을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到了腊月23要祭灶王爷 12월 23일에 조왕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24要扫房 대청소하고 年30晚上 12월 30일이 되면祭祖 조상한테 차례 지내고 守岁 그 밤 지새우는 거죠. 包饺子 만두 빚으면서 得折腾一宿 라고 해서 이때 시우 발음이 수가 아니라 시우인데 밤을 새는 양사예요. 한밤을折腾해야 된다. 그러면 折腾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잠자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다, 반복하다, 괴로워하다, 고생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折腾이라고 하는 게 翻过来倒过去라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하다, 고생하다 라는 그런 뜻이다. 折腾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반복하면서 고생해야 된다. 大年初一的早上 음력 정월 초 하루 아침에 先得放一挂鞭炮 放鞭炮 鞭炮 去写 우리 취시하면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거죠. 然后出门去给街坊邻居 이웃들에게 拜年 새해 인사하고 道一声过年好 인사하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에 해당되는 게 过年好透着吉祥喜庆 아주 즐겁게 길한 그 느낌을 담아서 过年好 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제 단순히 하나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보통 규칙에 따라서 예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왠지 그런 뜻인데 A가 공통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통 옛날 규칙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떠오르는 단어가 규칙, 그러니까 꼬이즈 같은 게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꼬이띵, 규정 같은 거. 그 다음 꼬이쥐, 여기 답이가 꼬이쥐인데 세 단어가 유의어예요. 근데 보통 꼬이띵 하면은 별로 헷갈리지 않은 게 학교 규정, 복장 규정, 학교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꼬이띵이라고 하고 꼬이저하고 꼬이쥐가 헷갈리는데 일단 꼬이쥐 할 때 꼬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컴퍼스 아세요? 컴퍼스? 컴퍼스가 동그란 원 그릴 때 쓰는 그 도구 있죠. 옛날에 그 건축물 지을 때 컴퍼스 같은 게 옛날에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동그란 자를 꼬이라고 하고요. 쥐라고 하는 건 직각 같은 거. 재는 자. 그럼 다시 말해서 꼬이나 쥐나 다 자를 얘기를 한다. 도구예요. 용고예요. 근데 이런 게 뭔가 동그라미 그릴 때 쓰는 거 도구, 직각 그릴 때 쓰는 도구니까 어떤 규칙에 맞다라고 해서 그게 규칙이 나온 연원이 되는 거고 룰이라는 말도 있는데 좀 헷갈리는 유의어 변별이 뭐냐면은 꼬이쥐하고 꼬이저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봅시다. 꼬이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규칙이라고 하면 꼬이저는 규칙이라고 도금을 읽잖아요. 얘는. 그래 안 헷갈리는데 요거는 한국어 도금으로 읽으면 규규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국 사람이 꼬이쥐를 말로 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하지만 중국에서 많이 쓴다. 그 꼬이쥐는 언제 쓰나 한번 봅시다. 多半指长期延续下来的行为标准、习惯、常例、礼节等 이런 거. 이런 걸 쓸 때 꼬이쥐를 쓴다. 일반적으로 구어에 많이 쓰이고요. 꼬이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규정 방법이나 규장이라던가 이런 조문 같은 거 얘기하는데 따페이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交通规则, 우리 교통규칙이라는 말 하잖아요. 그럴 때는 交通规矩 하면 안 돼요. 交通规则라고 해요. 交通规则.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분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도 여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1번 문제하고 2번에 소문제 3개가 나와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밑에 2번에도 3문제가 있죠. 시간을 한 1분 정도 들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뭐가 되나. 4문제예요. 풀어보셨어요? 답을 볼까? 보시면 첫 번째. 老师警告他们说谁要不守规矩 규칙 안 지키면 그러면 뭐 예절, 예의, 범절 이런 거에 해당하는 규칙 안 지키면 벌 준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꼬이저가 아니라 꼬이쥐인 거고요. 그 다음에 他受不了的是磨坊里的那一套老规矩. 老规则라는 말은 안 해요. 老规矩 뭔가 전통, 관습, 습관 뭐 이런 거 못 견뎌요. 방앗간 아닌 모방이고 原子整齐地排列成有规则的花样이라고 해서 규칙 있는 모양으로 원자가 배열이 가지런히 되어 있다라고 할 때 自然规则, 交通规则, 有规则的花样 원자가 규칙적인 어떤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할 때 有规则的花样이라고 하고 他对全班学生进行不规则动词测验이라고 해서 불규칙 동사 할 때不规则动词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꼬이쥐와 꼬이저의 차이 기억을 하시고 꼬이딩은 学校规定, 반지规定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다른 거랑 헷갈리진 않아요. 꼬이쥐는 우리나라 규규 이러면은 한국어로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는
아래 选项에서 아래 맹자 이렇게 나오는 그 단락의 내용과 주지에 부합하지 않은 걸 한번 고르라고 했는데 그 맹자의 원문이 여러분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해석하지 않더라도 뭔 말하는지는 이해를 해야 돼요.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우리 동영상 특강 했던 건데 한번 보시면은 맹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순, 어려운 말도 나옵니다. 순, 파위, 전무제종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순임금, 그 다음 어디에서 파했다, 후위에는 어디에서 거했다, 자오거는 위엔지중에서 거했다, 관이우는 또 어디에서 뭐 거했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어떤 인물은 어떤 위치에서 기용이 됐다, 이런 말들이 인물이 몇 명 나면 순임금, 부열, 교각이라고 하는 은말 주자 때 사람이에요. 그것도 관이우라고 하는 사람, 손수고라고 하는 사람, 백리에라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 이런 예들은. 다만 순임금은 주엠무는 시골에서 내지는 논밭에서 파라는 거 임용됐고,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주는 판축이라서 건축하다가 기용이 됐고, 짜오거라고 하는 사람은 위 이해인가 뭐 소금 염장 같은 거 하는 데인가 봐요. 거기서 임용이 되었고 뭐 추천이 되었고, 관이오는 지위시, 이때 시라고 하는 거는 낮은 직급의 선비, 뭐 옥관 이런 선비, 관리에서 거했고, 손수거는 바다에서, 백리에는 시장 저작거리에서 기용이 되었다, 내지는 등용이 되었다. 한 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거 지금부터 나옵니다. 문장 맨 앞에 말하는 꾸는 인츠 내지는 수어이.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이 부분은 암기하셔도 좋아요. 天将 将大任于世人也，必先苦其心志，劳其筋骨，饿其体肤，空乏其身，行拂乱其所为，所以动心忍性，增益其所不能. 요 문장이 해석이 돼야 돼요. 위에 건 해석 못해도 돼요. 어떻게 하냐? 하늘은, 이건 아시죠? 하늘은 장차 将大任于世人也. 이 사람한테 장차 大任, 뭘까? 大任, 큰 임무를 내려줄 때, 비, 반드시, 先, 먼저, 苦其心志, 그 사람의 마음, 의지를 괴롭게 해놓는데. 근데 구라는 거는 형용사로 괴롭다가 아니라 괴롭히다. 그죠? 괴롭히다. 그 다음, 라오치 찡구라는 건 그 사람의 근육, 뼈를 고생스럽게 한대요. 으어지 디푸라는 거는 피부와 그 사람의 신체를 배고프게 하고요. 그 사람의 몸을 갖다가 콩파라는 거는 비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다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사동용법으로 쓴 거죠. 그 다음, 싱푸란, 지소웨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부란이라는 거 어지럽혀 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좀 참을성 있도록 해준 다음에,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거, 이때 정이 아니라 정은 우리 정지할 때 정, 증가시키는 거. 이기라는 건 더할 이기죠? 더해줘요. 뭐를? 지수어 뿌능. 그가 못하는 말을. 다 봅시다. 이 문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개를 들고 한번 봅시다. 이 문장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뭐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하늘은 나한테 왜 이 시련을 주실까?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맨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굉장히 꿀 같은 보직이 오거나 꿀 같은 뭐 직업이 오거나 한 게 아니라 하늘이 이 사람한테 큰 선물을 주려면 이 사람 먼저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굳은 결심 이런 거를 막 흔들어놔. 내지는 배도 고프게 만들어요. 몸도 아프거나 뭐 몸이 힘들다거나 지치게 만든다거나 아무튼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막 괴롭힌 다음에 이 사람이 이 큰 임무를 받을 역량이 된다 싶으면 하늘은 그때서야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부여해 준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이겨내면 배고픔이나 자신의 어떤 괴로움을 이겨내면 그 사람이 못했던 것을 하늘이 할 수 있게끔 정의해 준다. 정의, 지, 소, 뿌능. 못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저는 이게 맹자에 나온 말이지만 전 참고로 종교가 없거든요. 종교가 있는 분들은 그 종교에 이렇게 의지가 되잖아요. 근데 종교가 없는데 이런 맹자 문구 읽으면 사실 맹자가 그 정치, 인자한 정치를 위해서 그 정권을 잡은 왕한테 하기 위한 말인데 가끔씩 이런 문구들 보면 진짜 마음의 위로가 되는 문구들이 있는데 맹자 중에서 거의 탑3에
저한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너에게 하늘이 큰 선물을 주시기 전에 일단 너를 괴롭힌 다음에 너가 그거 감당할 수 있다 판단이 되시면 너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도 좀 어려울 때, 이겨내고 싶을 때 이걸 좀 많이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덧붙이면 원문에 人恒过 사람은恒이라는 건 항상이죠. 늘. 过라는 건 잘못해요. 그쵸?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然后能改 그리고 나서 고치죠. 아,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고치죠. 苦于心恒于虑라고 해요. 苦于心은 뭐예요?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있죠. 恒于虑 虑라는 건 생각인데 생각에서 헝이라는 거는 막히거나 이런 이렇게 순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而后做 하게 된다라는 건 한다는 분발을 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뭔가 잘 안 되고 이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분발을 하게 되고 正위色 이때 정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정자오라는 뜻도 있는데 효능이라는 뜻도 있는데 얼굴에 그게 나타난대요. 发위声 목소리에서 마음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而后위 위라고 하는 거 우리 비유할 때 쓰는 글자인데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은요.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고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한 다음에 做, 而后做라는 거 분발을 하게 되고 그게 안색에 나타나고 목소리에 이게 섞여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入则无法加, 必是 추 이렇게 나왔잖아요. 루 안으로는 저 없다, 우 없다, 법가나 삐시 이때 삐라고 하는 거는 도울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선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추 나가서는 저 우디구어 외환저 적국이 없고 외환이 없으면 구어 헝왕 나라는 항상 내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망한다. 맹자가 왕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나라 안으로는 만약에 법가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밖으로는 우리 당연히 적국이 없고 외환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맹자는 오히려 밖으로는 적국도 없고 외환이 없잖아요. 그런 나라는 망해요. 왜 망할까? 위기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실 속의 화초라고 부모가 어렸을 때 다 해줘. 너가 원하는 게 뭐야? 공부하기 싫어. 하지마. 운동 귀찮아. 하지마. 그렇게 큰 사람 뭐가 될까 뻔하잖아요. 좀 힘들어도 부족하고 결핍이 있으면 내가 더 분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나라도 아니라 밖이라 뭔가 이렇게 위협 요소가 없다. 그런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맹자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워두세요. 然后之그 다음에 외우세요. 生于忧患而死于安乐也라고 해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는 대통령 어디 연설 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연설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입니다. 生于忧患은 뭘까요? 生于忧患. 이때 위에 의미를 아셔야 돼요. 生于忧患. 이때 위라고 하는 거는 뭐뭐 때문에 우한 때문에 살고요. 死于安乐 그러면 안락 때문에 죽는다. 죽다. 享乐安乐使人萎靡死亡 萎靡死亡 이렇게.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걱정하면 살고 안락하면 죽는다. 방심하면 죽고요. 걱정하면 산다. 이건 뭐예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거. 즉 나는 돈도 많고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 너무 좋아. 마음은 좋겠지만 그런 사람 언젠가 망해요. 근데 지금 이거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생활비도 없고 나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돼. 나가자. 이런 사람이 오히려 분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살 수 있게 된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라서 암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고 주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거 하나만 고르라고 했는데 이해하시면 고르는데 어렵지 않죠. A 보시면 出身卑微都是经历艰苦磨难后最终成就了作为라고 해서 아무리 출신이 미천하더라도 뭔가 어려움을 겪고 나면 결국은
쪼웨라는 거 행위, 뭐 업적이라던가 자신이 한 걸 이루게 된다라는 건 정확하게 매치 안 하더라도 어려움을 뚫고 나면 결국 얻는 게 있다라는 거 비슷비슷해요. B, 一个人若想成就一番伟业，就必须在思想、身体、生活、行为等方面经历一番艰难甚至痛苦的磨练. 누군가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려면 반드시 사상, 신체, 생활, 행위 등의 방면에 있어서 어려움, 심지어 고통스러운 단련을 겪어야만 한다. 비슷하죠. 그 다음 세 번째, C, 面对艰苦环境的磨难，有的人奋发图强，有的人意志消沉。关键取决于受磨砺者自身，只有自我觉醒，努力战胜困难，才能成就一番事业。反之，则会在磨难中消沉毁灭。좀 긴데 해석을 해보면 어려운 환경에 시달림에 직면을 하면 어떤 사람은 분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꺾이고 좌절하죠. 관건, 중요한 건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 고난, 시련을 겪는 자 자신이 자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해야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련을 겪다가 결국은 좌절하니까 자신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아까 뭐랬어? 하늘은 큰 임무를 내려주기 전에 그 사람 괴롭힌다고 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가 못하는 말을 하나씩 그러니까 해줄 수 있도록 더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면 이제 좌절하고 망하는 거죠. D를 보면 名家는提倡教育方式应多样，他所说的教育方式考虑到了受教育者的不同特点이라고 해서 맹자는 교육 방식이 반드시 다양해야 한다는 걸 주장을 한다. 교육 방식은 교육을 받는 자의 서로 다른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좋은 말이지만 교육을 관련돼서는 언급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D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맹자 이런 제자 강독서는 여러분이 좀 전체를 읽고 주제라던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소홍의 생사장 설명했죠. 노신이 생사장에 서문을 써줬다고 했잖아요. 그 노신은 서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작가가 이 这本稿子를 평가한 사자성어를 고르라고 했고, 문장이 좀 긴 편인데 이건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면 다 맞출 수는 있지만 일단은 소홍의 생사장을 알고 있어야 되고, 소홍과 노신 간의 관계를 있으면 조금 더 쉽고, 독해력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문맥을 파악하면 B랑 C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 생사장이 소홍 거라는 거 알면 D 작가가 누군지 타가 누군지 금방 써낼 수는 있어요. 좀 문장이 긴 편이지만 내용을 얼른 볼게요. 这本稿子 아직까지 모르죠 이게 뭔지. 这本稿子的到了我的桌上已是今年的春天 봄에 왔다. 여기 뒤에 나오지만 1935년에 왔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신이 언제 죽었죠? 1936년 가을에 사망했거든요. 10월 달에 거의 사망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렇게 쓴 거예요. 읽고 他找重回我找重回闸北라고 해서 상해의 어떤 지명 이름이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周围有副熙熙攘攘的时候了.熙熙攘攘 하면은 왠지 한국어 도금으로 읽으면 히히낙낙은 아니지만 히히낙낙처럼 들려요. 근데 의미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热闹한, 흥성해서 사람들이 왁작지껄하고 빈번하고 번성한 모양을熙熙攘攘이라고 합니다. 但却看见了5年以前, 그런데 5년 전以及更早的 하얼빈 나왔네. 우리 문학사, 현대 문학사 할 때 하얼빈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소홍할 때 우리 배웠죠. 这自然还不过是略图. 당연히 요거는 뭐뭐에 불과했다. 대략적인 스케치,叙事和写景, 서사와 배경 설명, 뭐 경치 그린 거 이제 써낸 거, 胜于人物的描写, 인물 묘사보다 더 뛰어나다. 然而 다시 말해서 이게 서사라던가 전경 설명하는 게 사람 설명하는 것보다 이 작품이 더 뛰어나다라고 노신 평가했고, 然而北方人民的对于生的坚强，对于死的挣扎.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미지를 이해를 해두세요. 북방 인민의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 죽음에 대한 몸부림. 그러니까 북방의 어떤
사람들의 20년대, 30년대 삶을 소홍의 생사장에서 그려낸 거잖아요. 노신이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죠. 所以往往已经力透纸背 암기하세요. 네 글자, 力透纸背. 요거는 나중에 언제 뭘로 나오냐면 노신이 소홍의 소설을 이렇게 극찬한 바 있다라고 할 때 아예 사자성어를 발췌를 해서 얘기할 때 力透纸背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흔히 쓰이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암기를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力透纸背가 무슨 말일까요? 힘껏 종이의 등을 뚫고 나온다라고 해서 이透가 뚫다라는 거고 写字时笔锋的力量达到纸的反面 그 말이죠. 직역을 하면 形容书法绘画究竟有力힘 있다라는 거. 后也形容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뭘 의미하는가? 诗文立意深刻用紫金链이라고 해서 직역을 하면 붓의 힘이 좋아서 종이의 뒷면까지 왜 베어들다라는 직역을 하면 그렇지만 글이나 문장이 굉장히 힘차다, 힘있다라는 거. 그래서 노신이 소홍의 생사장을 평가할 때 力透纸背라고 했다. 극찬한 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두세요. 그래서 女性作者 나왔죠. 여성 작자의 섬세하고 细致的观察, 섬세한 관찰과 越轨的笔致, 일반적인 보통을 넘는 필치가 又增加了不少明丽的新鲜. 그리고 밝고 빛나는 신선함이 또 많다라는 것. 精神是健全的, 정신은 건전한 것. 就是生文艺和功利有关的人. 그 문예와 그다음 공리라는 건 뭐 이익, 돈, 관계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如果看起来 보면 他不幸的 그런 사람들이 보면 되게 불행해요. 他也难免不能毫无所得. 왜냐? 그런 사람도 毫无所得가 뭐죠? 소득이 전혀 없을 수가 없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일단 이중부정이 있으면 긍정이잖아요. 不能毫无所得 하면은 소득이 전혀 없을 수가 없다는 거, 소득이 있다. 소득이 있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소득이 있다라는 거. 이런 사람이 봐도 이 글은, 이 소설은 소득이 있을 거다.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노리셔, 이때 노리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노리종수라고 해서 노리는 뭐죠, 여러분? 노예잖아, 노예. 근데 노신 나오고 소홍 나오고 노리셔, 노리종수 하면 이거 문학사단 이름이에요. 노리셔, 노신이 만든 문학사단 이름이다. 좌익사상 선전한다. 노신, 소홍, 소군 등이 주축이다라고 해서 보면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 한슈에 换来的几文钱 피땀으로 바꾼 몇 푼의 돈으로 想为这本书出版 이 책 출판한 거죠. 却又在我们的上司以身作则的半年之后了. 以身作则 자체가 뭐죠? 솔선수범을 보이다. 슈아인하오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비꼬거나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맥상 알 수는 없지만 상사가 모범을 보인 반년 뒤의 일인데 还要我写几句序 내가 몇 마디 설을 쓰고 그 다음에 然而这几天 며칠 동안 却又谣言风起 요원이라는 게 뭐죠? 소문, 나쁜 소문이 벌이 일어나는 것처럼 많이 생겨났다. 闸北的熙熙攘攘的居民 闸北의 아주 시끌벅적했던 주민들이 여자의 抱头鼠窜了. 이건 抱头鼠窜은 뭐예요? 머리를 감싸고 쥐처럼 도망가다. 鼠窜 그러니까 쥐처럼 도망가다. 그래서 鼠窜이라고 하는 게 쥐가 도망가다가 아니라 그 명사가 뭐뭐처럼 동작하다. 이렇게 부사어로 쓰일 때가 있죠. 본문 보다 보면. 路上是络绎不绝. 络绎不绝라는 거는 아까 그 시시랑랑은 사람들이 많아서 번잡한 거라면 络绎不绝는 사람과 말, 마차, 배 이런 거에 왕래가 잦아서 끊이지가 않는 거. 이런 络绎不绝的行李车和人路旁是黄白两色的外人 황인 중 백인 중 사람들이 있고 含笑在赏见这礼让之邦的盛况 예의지국의 성황을 감상하고 있는 거. 전쟁 나고 하니까 이제 조계지에 있으니까 상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많았죠. 自以为居于安全地带的报馆的报纸
안전지대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문은 则称这些逃命者为庸人或渔民 이런 도망자들을 옹졸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我们却以为他们也许是聪明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다. 최소한 是已经凭着经验 경험에 따라서 知道了黄黄的官样文章之不可信 그럴듯해 보이는 공적으로 인정된 문장이 믿을만하지 않다라는 걸 안 사람,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거나 피난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피난 가거나 오히려 똑똑해 보이는 걸 他们还有些记性 기억력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은 1935년 11월 14일 밤이 됐어요. 我在灯下在看完了生死场 이렇게 나왔죠. 이걸로 봐서 송웅의生死场에 서문을 써주는구나. 여러분이 문학 이론 지식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周围像死一般寂静 주변이 쥐지군도 조용하다. 听惯的邻人的谈话声没有了 익숙해진 이웃의 소리가 없어졌다. 안 들린다. 食物的叫卖声也没有了 음식 파는 소리도 안 들린다. 不过偶有远远的几声犬吠 개 짖는 소리가 멀리 들린다. 想起来 생각을 하면 英法租界当不是这情形 영국과 프랑스 조개지는 이런 광경이 아닌데 哈尔滨也不是这情形 하얼빈도 이런 모습이 아닌데 我和那里的居人 나 노신과 그곳의 거주민들은 彼此都怀着不同的心情 서로 다른 마음을 안고 住在不同的世界 다른 세상에 사는 것 然而我的心现在却好像古井中水 하지만 내 마음은 지금은 마치 오래된 우물 속의 물과 같이 不胜微波 어떤 그 파도도 치지 않고 麻木的写了以上那些字 마비된 채로 이렇게 위에 말들을 적어본다 这正是奴隶的心 이게 바로 노예의 마음이다. 하지만 만약에 아직도 扰乱了读者的心呢 독자의 마음을 어지럽힌 마음이 있나? 那么我们 绝不是奴才 그렇다면 우리는 노예가 절대 아닌 것이다. 不过 하면서 听我还在安坐中的牢骚话 근데牢骚화가 뭐죠? 푸념, 넋두리 직역만 해보면 내가 편안하게 앉은 자리에서 하는 푸념을 아직까지도 듣다. 그 다음에 보면 快看下面的生死场 계속해서 나오는 생사장을 바라라고 한 걸 봐서는 설령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차라리 뭐뭐 하는 것보다 A보다 B가 낫다죠. 그러니까 나 노신이 하는 이런 쓸데없는 말 푸념을 듣지 말고 얼른 생사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그러니까 위치 A 不如B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위치 不如를 골라야 되는 거고 他才会给你们以坚强和挣扎的力气 그렇다면 그녀 바로 생사장의 작자인 소홍은 당신들에게 어떤 강인한 의지와 발버둥 칠 수 있는 힘을 선사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론 지식으로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번은 소홍의 후라나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배우지 않았던 부분을 좀 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B문장에서 A문장의 조부, 할아버지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이음절사 찾으라고 했고요. B문장의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의 중심사상에 부합하는 이음절사를 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해석이 돼야 되니까. 祖父产地 뭐였죠? 할아버지가 김매요. 我也产地 나도 그럼 김매요. 因为我太小 내가 너무 작아서 어려서 拿不动那锄头杆 뭐죠? 호미 자루를 잘 못 들어요. 祖父就把锄头杆拔下来 그러면 호미 자루를 할아버지가 빼서 让我单拿着那个锄头的头来铲 그 호미의 그 대가리만 들고 호미질 하라고 해요. 即使拿力士铲 사실 뭘 호미질 하겠어요. 也不过爬在地上 땅바닥 긁는 거죠. 用锄头乱勾一阵就是了. 이게 乱勾라는 게 이제 그리는 거. 그 호미로 땅바닥에 흙을 그리는 거죠. 흙에다가 也认不得哪个是苗哪个是草 어떤 게 싹인지 어떤 게 풀인지도 구분을 못합니다. 往往把韭菜当作野草一起的割掉. 때때로는 부추를
풀인 줄 알고 잡초인 줄 알고 뽑아버려요. 把狗尾草当作骨髓留着. 어떨 때는 강아지 풀을 벼 이삭인 줄 알고 놔두기도 합니다. 딱 이렇게만 끝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뭔가? 할아버지가 되게 뭐예요? 스위트하죠. 스위트. 근데 문제는 비문장에서 찾으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모습은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자상하시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 利用了动作描写他. 할아버지가 호미질하면 나도 호미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 묘사로 서술한 단락인데 할아버지는 후하다 이거 많이 나와요. 후하다는 뭐예요? 활달이라고 하는 게 탁 튀었어요. 기분이 어디 꽁매이지 않고 성격이 얽매이지 않고 활달하고 민주적이고 자상한 할아버지. 懂得尊重孩子的天性. 애가 못하는 거 알고 호미자루 빼주고 이걸로 그냥 팔아 하시고 我无忧虑天真烂漫活泼任性이라는 거. 아무 걱정 없고요. 우리 천진난만하다. 天真烂漫活泼任性 하면은 활발하고 마음대로 하는 나의 모습. 할아버지 모습하고 좀 대비가 되죠. 근데 일단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비단락도 후라나전의 일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배웠던 건데 여기 보시면 花开了就像花睡醒了似的. 이거 의인법을 쓴 거죠. 보면 꽃이 폈어요. 마치 꽃이 깨어난 것처럼. 鸟飞了就像鸟上天了似的. 하늘로 어때? 새가 올라간 것 같아요. 虫子叫了就像虫子在说话似的. 벌레가 울면 벌레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 문장 보세요. 一切都活了都有无限的本领要做什么就做什么要怎么样就怎么样都是自由的. 뭐야? 모든 게 살아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되고 싶은 거 다 되고 다 자유입니다. 할 때 그 자유라는 이음절사 보면은 뒤에 것까지 보면은 해석하지 않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해석했었잖아요. 오이가 뭐라 그러죠? 오이 넝쿨에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요. 그냥 방에 올라가고 싶으면 방 올라가고요. 수꽃 열고 싶으면 꽃 피고요. 그다음 오이 열매 맺고 싶으면 맺고요. 그냥 하고 싶으면 되고 아무도 얘한테 묻거나 따지질 않아요. 옥수수도 키 크고 싶은 대로 큽니다. 나비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날아다니고요. 그렇죠? 누구네 집에 날아가는지 모르고 태양빛도 어때요? 몰라요. 이런 거 봐서는 굉장히 자유스럽다라는 거. 그러면 自由 요걸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생략되고 밑에 보시면 老太太虽然不穿什么带颜色的衣裳 어떤 옷 색깔이 있는 옷을 입지는 않지만 아줌마들이 딴 예各个整齐 잘 단정하게 차려입고요. 人人利落 되게 깔끔하게. 이때 리로라는 거는 한국어 도금어를 읽으면 우리가 못 써요. 이락 안 쓰잖아요. 한국 사람은. 리로는 깔끔하고 산뜻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빠오이예요. 手拿长烟袋 담배대 긴 거 아줌마들이 들고 头上别着大扁方이라고 해서 비에라는 거 여러분 그 획수할 때 삐침이죠. 근데 여기서는 비에저 한 거 봐서는 비에가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삐쳐 있다. 무엇이? 따扁方인데 큰扁方이 뭔지 몰라. 그러면은 더우상인 거 보니까 머리에 뭐 꼽는 건가 봐. 넘어가도 상관없는데扁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납작한 머리 장신구예요. 비녀처럼 생겼는데 비녀는 아니지만 머리에 꼽는 거. 그게 옆으로 삐쳐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 慈祥 원징. 원징은 뭐죠? 원징은 조용,温柔하고 조용하고 정적인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면 원징은 따뜻하잖아요. 근데 징은 아니잖아. 자꾸 움직였잖아. 징인지는 몰라요. 근데 자상은 맞잖아. 자상은 따뜻하고 자상하고 포용력 있는 걸 자상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향을 골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즘엔 고르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 해석만 하면 답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박복수이 이것도 수업 다 들으셨을 텐데 A의 문장 속에서 함의를 쓰라고 했는데 얘가 뭐냐? 基本则和, 即用则义. 허랑 대립되는 말이 뭐죠? 이. 번이라고 하는 거 대립되는 용. 본은 근본이고 용은 방법, 방식. 허라는 거는 여기서는 합한다라기보다는 같다. 그 다음 방법은 다르다. 근본은 같지만 하고 시행하는 방식이나 방법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A를 풀었으면 리위싱, 문맥상 유종언이 박복수에서는 예의와 형벌의 근본은 같지만 리위싱根本作用一致
但在实际密用中有区别。 어떻게? 不能对同一个人即施死行有行褒奖. 한 사람한테 사형하고 그 사형시킨 사람을 칭찬하는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개를 들어보세요. 이거 수업 들으셨어요? 아직 안 들었어요. 들었으면 기억을 할 텐데 박복수에서는 복수에 관련된 유종원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당나라 초기에 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원격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그 처벌하는 거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서원경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조사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살인을 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자수를 했잖아요. 근데 관가에서 어떻게 처벌했죠? 서원경을 붙잡았는데 자수한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렸어. 대신에 이 사람의 마을에 효자 깃발을 세워줬어. 왜? 이 사람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인을 한 거니까 효자다라고 해서 효자 깃발도 세워줬다. 진장이 이걸 갖다가 법령에다 넣어서 길이길이 전수하자고 하는데 유종원이 반론을 들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뭐냐? 예와 형의 근본은 같은데 시행하는 방식은 달라야 되는데 서원경을 처리를 할 때 이 사람을 사형시켰는데 효자라고 표창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 누가 죽였어? 그럼 이 사람 죽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 법을 시행을 할 때 사형을 하려면 사형만 하고 표창하려면 표창 하나만 해야 되지 이걸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형하다라는 그 동사를 이 문장에서는 한 글자를 뭘 썼죠? 쭈 썼죠. 쭈. 말씀 언변에 불구주자 있는 거. 쭈. 그 다음에 그 표창하는 걸 뭘 썼죠? 깃발을 세운다 해서 징 썼죠. 그러니까 대립되는 말이 쭈하고 징이에요. 그쵸? 쭈하고 징. A 보시면, 소문자 A 보시면, 쭈즈얼 징지류라고 했으니까, 그 서원경을 사형을 시키면서 그 마을의 입구에다가 깃발을 세워준다, 그 효자 깃발을 세워준다, 이것이 바로 대문자 B가 뭐였냐면, 이게 이를 법전에 넣어서는 되겠습니까? 나 유종원이 묻습니다. 진장이 이걸 법전에 넣자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이런 건 반문이죠.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죽이면서 동시에 표창하는 거니까 A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정답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박복수인데 이거는 위엔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위엔이 위엔시, 원시가 아니라 시작을 탐구하다, 토이지오 연구하는 거, 토이지 동사로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비에 나와 있는 시에즈부시아 할 때 이때 고맙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관리들이 이렇게 잘못 처벌했으니까 서원경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겨를이 없는데 라고 해서 이때 시에라고 하는 건 고맙다가 아니라 따오치엔 내지는 정ren错误 줄여서 렌소라고 써야 되고요. 쭈라고 하는 게 죽이다, 책망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었죠. 이거에 이거고 여기 들어갈 말이 이제 시에 들어갈 直而诛之所以正邦典而又和经验이라니까 잡아서 그를 죽여서 나라의 법전을 바르게 한 반대 또 어찌 그 사람을 칭찬하신단 말이니까 칭찬 효자 깃발을 세우신단 말입니까? 문맥을 파악하면 C에 들어갈 글자 한 글자는 쭈를 써야 되고 여기서 찡이라고 하는 거는 칭찬하다, 표창하다 이런 취지로 뼈짱 요걸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고급한어 구어인데요. 이거는 보시면 A, B의 문장 속에서의 함의를 쓰는 거 이해하고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으로 풀어야 되는데 보시면 我给你们介绍一下这是锦花四锦 요거锦花四锦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자성어거든요. 锦花四锦 중국에는 그 말로 언어 유희를 참 잘하잖아요. 锦花四锦 일단 锦花四锦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繁花四锦죠. 锦花四锦이 아니라 繁花四锦多而且茂盛 繁이라는 거繁体字할 때 그繁 많다 而且茂盛 많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비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许多色彩纷繁的鲜花好像富丽多彩的锦缎 이게 중요하죠. 形容美好的景色和美好的事物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운 물건 그 다음 경치를 말할 때繁花似锦 요거를 쓰고요. 음식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칭요유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문화 문제로도 이미 나왔었던가? 되게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요리냐 하면은 지칭 요리는 요리명인데 어떤 재료가 주재료일까요? 지칭 요리. 예상한 대로 이거예요. 유. 그래서 유. 중국의 전통 지샹 원양 지이 위이 샹루이 이런 거. 애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令手写위칭组成 지칭 谐音 지칭 위同 지 이런 글자. 위 지칭 요위라고 해서 중국의 기란 그림 중에 하나다. 그 음식으로 그러니까 물고기 요리로 한 거예요. 这是金色满面，这叫全家福， 전가복， 象征着你们全家幸福团圆 이런 거. 링무가 말합니다. 这些菜的刀工真好.刀工이라는 거는 기술, 요리 기술, 칼 솜씨. 瞧这只仙鹤, 학도 만들어놨나 봐요. 还有这些花跟真的是的 진짜 같아요. 我先拍张照, 사진 좀 찍을게요. 寄给我父母看看. 부모님께 보여드리려고요. 看着这些菜都舍不得动筷子了. 이때 舍不得는 똥筷즈는 젓가락을 쓰다는 거는 그러니까 먹는 건데 집어서 먹다. 집어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집어서 먹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1번, 2번. 집어서 먹고 싶다 1번, 집어서 먹지를 못하겠다 2번. 답은 2번. 舍는 버리는 건데 舍不得뿌더니까 버리지를 못하겠다는 건 아깝다. 아까워서 먹지를 못하겠다. 그럼 이 말을 풀어줄 때 这些菜做得非常漂亮舍不得夹着来吃 집어서 먹기 어렵다, 아깝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면 되고 在饭店里过年是不错呀不仅心情非常放松마음 편하고 没有一点负担 부담 없고 而且还能吃到家里做不出来的美味佳肴这才是真正的过节嘛 이게 진짜 명절 보내는 거지. 그렇죠? 임지강이 拿着杯子站起来 잔 들고 일어나서 哎我提 우리 건배 제안할 때 이런 말 쓰죠. 我提咱们每人说一句祝词怎么样? 축사 한마디씩 하는 게 어때요? 大家附和 이때附和라는 우리 부화내동하다라는 말 들어왔죠. 부화내동 그 부화내동할 때는 附和라고 해. 이때 和도 다음 다이자죠. 어쩔 때 暖和你和我할 때 和도 있고요. 和 석달 할 때 和도 있고 여기서는 附和 부화내동할 때 和가 사성, 不加辨别的跟着别人说或做 다른 사람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거 그게 부화내동이잖아요. 附和 雷同할 때 그렇죠? 附和 부합하면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爸爸妈妈先说我呀最大的愿望就是你们都平平安安快快乐乐的 이렇게 아버지 我也一样 나도 그렇다 还有啊圆圆今年就要上小学了所以我要特别祝我们的小圆圆好好学习天天向上 매일매일 발전하는 게 天天向上 그죠? 我代表小辈们祝爸爸妈妈身体健康老有所乐 늙어도 즐거운 바가 있다 거죠? 항상 즐거우시고 越活越年轻 더 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林雪我祝志强和花子更加相爱 더 사랑하고 둘이 也祝你们他们都找到理想的用武之地 이런 거 이상적인 힘쓸 무역을 쓸 수 있는 곳을 찾기를 바란다는 거 빨리 직장 찾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林雪说他希望志强和花子找到理想的工作 이게 그找到理想的用武之地 用武之地가 뭔지를 문맥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라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A의 전련허先生을 나타내는 말을 찾으라고 했고 B의 문장 속에서의 함의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배웠던 거예요. 전련先生은 다른 의사 선생님이 왔다가 전련 선생을 소개를 해주고 대신에 자기가 빠졌죠. 근데 그 위에서 한 둘, 넷, 여섯, 여덟, 한 9번째 줄 끝에 보면은 便见一个生手自带 그러니까 신참을 소개해주면서 자기를 대체하다 해서 전혜연先生은 生手 결국은 신참이었다. 잘 모르는 사람. 그 다음 B가 뭐냐? 踏破铁鞋无觅处得来全不费功夫라고 해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우리 수업 시간에도 배웠는데 타가 뭐죠? 타? 밟다. 뭐를 밟다? 낡은
철로 된 신발을 밟고 있는데, 즉 신고 있는데도 우미추 찾아도 못 찾았어. 근데 得来全不费功夫라는 건 찾았는데 얻고 보니까 순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 발견한다라는 거. 의미는 意思是以前寻找时脚上穿的铁鞋都磨破了，都无法找到。 신발이 다 낡아 빠질 때까지도 못 찾았는데 没想到后来不花一分力气就找着了。 하나도 힘 안 썼는데도 찾게 되었을다. 그러니까 뭐 찾으려고 그래도 그렇게 안 찾아지더니만 우연하게 이렇게 찾아냈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속담이 바로 踏破铁鞋无觅处得来全不费功夫라는 말을 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은 한유의 진학해였어요. 그래서 아래 글에서 첫 번째 주지와 부합하는 거를 찾으라고 해서 첫 번째 단락, 끄드지 들어간 거 보면은 부합하는 단락은 비죠. 비가 뭐였냐면은 患不能经无患有司不明有司之不明行患不能成无患有司之不公. 직역을 해보면 내가 학업 발전 못할 걸 걱정하지 관리들이 받지 못한 걸 걱정하지 말고 내 행동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관리들이 불공평한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각자가 두 번째 주문은 끄덕지 각자가 쓸 바를 없다. 각자가 다 일할 수가 있다라는 거 위치한 바에서 그 다음에 选项에서 아래 화신 부분 前人之瑕疵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라, 어구를 찾으라고 했는데 前人의瑕疵는 그대로 읽으면 하자거든요. 그럼 하자가 뭐냐? 윗사람, 앞사람, 그게 바로 뭐냐? 有司之不明,有司之不公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 뭐 시험 보거나 면접 보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불공정한 시험을 보거나 불공정한 선발할까 걱정하는데 이 한유 진학계에 나온 선생님은 그 관리들이 공정하지 않거나 제대로 못 볼까봐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냥 하던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행동 바르게 할 것만 걱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아래 몇 줄진 A를 번역하라고 했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기억하라고 했었어요. 예징위친, 황이시, 싱청위스, 회위수이라고 해서 학업은 정진하면 부지런하게 정진하면 발전하고 그 다음 놀면 망가지고 자신의 행동은 생각하면 발전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망가진다. 이걸 갖다가 원문도 기억을 하고 백화도 암기를 하세요. 틀리신 분들은. 그 다음에 비의 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때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용을 하면 쓸모없는 사람, 옹졸한 사람 이런 뜻인데 여기서 용은 기용되고 임용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루용, 뭐 셔우즈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C가 뭐였냐? 화는 어느 병을 앓다라는 뜻이 아니라 걱정하다, 딴신의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한유에 진학해 보면 내 부분으로 선생님의 업적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부지런한 건 학업이었고 업이었고 두 번째 공로가 있는 건 유가, 루에서 그렇다는 거고 문장은 안에서 막 이렇게 넘쳐나서 바깥으로 보인다라는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됨은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것도 문맥을 학업, 육아, 문장,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을 볼게요. 11번은 사자성어 문제를 내었는데 A, B에 맞는 그 사자성어를 쓰라고 했어요. 근데 A 보시면 맨 끝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해석을 해보면 한나라 때 웨이보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写了一本讲述道家炼丹的书, 도가의 단약을 만드는 그 방법을 써낸 책을 썼는데, 방법을 적은 책을 썼는데, 在这本书里有两句很有意思的话,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明目怎么能混同于珍珠, 물고기 눈알이 진주하고 어떻게 섞였는가? 蓬蒿绝不能冒充茶树. 여기서 벙하오라는 거는 쑥갓이 차입하고 절대로 차입을 사칭할 수 없다는 거. 둘이 서로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물고기 눈알과 진주는 언뜻 보기에는 닮았지만 가치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해서 이 성어의 비유 의미는 이게 중요하고 이걸 외우셔야 되는 거죠. 比喻用假的东西冒充真的东西라고 할 때 위무훈주라고 해서 물고기 눈이
진주하고 섞였다라고 해서 위무훈주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비를 보면 진나라 승상 조고가 샹篡夺帝位 우리 그 황제 그 진시황 다음에 황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파群臣们不服气 근데 군신들이 자기는 황관이니까 조고가 인정하지 않을까봐就想了一个办法来试一试大家 상대 여러 사람은 시험을 해보려고 한 거죠. 他牵来一只鹿献给皇帝说 노루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궁전에서 황제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这是一匹马 말이라고 노루 끌고 와서 皇帝笑着说 진시황 아들이 그랬을 거예요. 황제가 웃으며 말하기를 丞相你弄错了吧 틀리셨는데요. 这是一只鹿 사슴입니다. 노루입니다. 赵高就问皇帝的大臣们 대신들한테 조고가 물었죠. 他们有的不作声 어떤 사람 말 안 하고 有的跟着赵高说什么 어떤 사람은 조고를 따라서 말이라고 하고 也有说是鹿的 어떤 사람은 사슴이라고 했습니다. 凡是说鹿的人 사슴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后来都被赵高杀了 조고가 죽였죠. 从此以后群臣都害怕赵高 군신들이 조고를 모두 무서워했습니다. 这个成语用来比喻故意颠倒黑白混淆是非 이거 중요한 말이죠. 이 성어는 그 다음부터 고의로 흑백을 전도하거나 시비를 혼샤 헷갈리게 하는 행동을 말할 때 우리 보통 한국 사람도 지록이마라고 지록위마라고 하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다. 지록이마가 바로 이 전고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여기까지 암기를 해두세요.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